작년 12월 말에 갑자기 허리가 뻐근한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리에서부터 왼쪽 다리까지 당기는 거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 반드시 서기가 어렵고 다리가 아파서 서지를 못하니까 오리걸음으로 걸어야만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걷지를 못하고 누가 부축해서 걷고 방에서도 뭘 붙잡고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누워있으면 왼쪽 발등과 발바닥에 저리고 찌르고 쑤시고 발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낸 다리처럼 감각이 없었어요. 저녁에 잘 때 옆으로 돌아 누울 때 3번을 꺾어서 누웠어요. 한 번 꺾을 때마다 이마에 진땀이 난 거예요. 막 땡기고 찌르고 아프니까 엄청 아팠죠. 그러다 보니 수면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린 후 이분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나 엉덩이가 심하게 아픈 협착증 증상이 가장 치료가 쉽고 빠르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약 5개월 전 갑자기 왼쪽 엉덩이와 다리가 극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반드시 서서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한쪽 다리와 엉덩이가 심하게 아픈 분들이 치료가 더 쉽고 빠를까요? 5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되면 MRI를 찍어서 협착이 보일 수도 있고 퇴행성 디스크가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MRI에 협착이 보이든 퇴행성 디스크가 보이든 이렇게 갑자기 발생한 한쪽 다리나 엉덩이의 통증은 근육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가 더 쉽고 빠른 겁니다. 특히 MRI에서 보이는 신경 눌림이 심하지 않을수록 근육 문제일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환자분 MRI를 한번 볼까요? 3마디에 퇴행성 디스크가 있지만 심하지 않습니다. 4번, 5번 마디의 척추관도 협착이 진행되었지만 좁아진 게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 신경이 빠져나가는 추간공도 조금 좁아지긴 했지만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경구멍 좁아짐이 심하지 않으면 근육 문제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경구멍이 많이 좁아져 신경 눌림이 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 엉덩이가 아픈 증상은 근육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협착증 신경구멍이 좁아진 건 어느 날 갑자기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면서 서서히 좁아집니다. 이 환자분의 퇴행성 디스크와 협착은 통증이 시작된 5개월 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작년 말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디스크가 퇴행되고 협착이 진행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 등으로 피로가 근육에 누적되면서 근육이 뭉치고 아프고 기능이 떨어지고 허리를 못 받쳐주니까 좁아진 신경구멍이 신경을 자극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게 협착 때문에 아픈 겁니까? 근육 때문에 아픈 겁니까? 근육 문제라고 봐야죠. 근육이 망가지면서 아프게 된 거고 근육을 치료해서 좋아지면 근육 문제인 거죠. 또 이번에 갑작스러운 증상은 순수한 근육만의 문제, 즉 근육성 반사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경주사를 맞아도 단 1%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보면 신경학적 증상이 아니고 순수한 근육 통증, 즉 근육 문제로 인한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근육성 방사통, 근육성 자골신경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육이 방사통이나 자골신경통을 일으킬 수 있냐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저희 근육성 방사통, 근육성 자골신경통 후기를 찾아보시면 이런 환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육 문제는 직접 근육을 만져봤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주로 MRI만 보고 진료하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의 근육은 허리 근육은 물론 엉덩이 쪽에 대둔근, 중둔근 등이 극심하게 뭉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작년부터 근력운동 차원에서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일반적으로 허리에 좋지 않은 대표적인 운동으로 알려진 운동인데 그걸 열심히 하던 것이 근육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다리와 엉덩이가 극심하게 아프고 걷지 못하는 환자분의 근육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이분 얘기 더 들어보고 치료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아프게 된 경위가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어요. 뻐근한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리에서부터 왼쪽 다리까지 당기는 거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 반드시 서기가 어렵고 여기 옆구리 밑에 그 골반 주변이 쓰리다고 그러나요? L이다고 그러나 절절절절 작은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느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힘이 빠지고 서지를 못해서 짝다리를 짚고 서야 되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쓸 힘이 없더라고. 아파서요. 일주일 상간에 왼쪽 다리가 아파서 서지를 못하니까 오리걸음으로 걸어야만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일어서지를 못할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아팠냐면 허리에서부터 내려와서 왼쪽 엉덩이 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종아리도 아팠고 허벅지도 아팠고 엉덩이도 아팠고 발바닥까지 쑤시고
저리고 일어서지를 못할 정도로 근육이 아파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어다니듯이 갑자기 그런 증상이 와버렸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걷지를 못하니 직원들이 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부축을 해서 회사 출근하고 그랬죠.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죠. 걷지를 못하고 누가 부축해서 걷고 방에서도 뭘 붙잡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팡이나 뭐를 잡아야 선 거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왼쪽 발등과 발바닥에 저리고 찌르고 쑤시고 발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낸 다리처럼 감각이 없었어요. 저녁에 잘 때 이렇게 반드시만 못 누워 자잖아요. 그러면은 옆으로 돌아 누울 때 3번을 꺾어서 누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꺾을 때마다 이마에 진땀이 난 거예요. 막 땡기고 찌르고 아프니까. 그래서 모루 누울 때 3번씩 나누어서 누울 때마다 엄청 아팠죠. 그러다 보니 밤에 수면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형외과를 2군데를 갔습니다. 근데 양쪽 다 내가 못 걸으니까 일단 주사를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서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큰 주사 그거를 3대를 맞았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이상하다.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와라 그래서 갔고 다시 엑스레이를 보면서 3대를 맞는데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3대, 6대를 맞았는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솔직히 1%도 효과는 못 느꼈다. 일반 정형외과에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아파서 선배님이 찾아갔죠. 기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픕니다. 그랬더니 강남의 교대역 쪽에 모커리 한방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소개를 해줄 테니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왔고 여기 병원에 올 때도 오리걸음으로 쫄뚝거림이 들어온 거죠. 와서 오자마자 원장님이 MRI를 판독을 해주셨는데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방사통하고 근육에도 뭐 대둔근, 중둔근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평소에 한방에 대해서 그렇게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제가 건강했기 때문에 어디 아파서 뭐 침을 한번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방으로 이걸 낫는다고 불신인 거죠. 반신반의하면서 과연 그럴까? 그러나 내가 너무 아프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찾아오게 됐었죠. 이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분처럼 한쪽 다리와 엉덩이가 갑자기 극심하게 아프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큰일이 난 게 아닌지 많이 걱정하고 또 신경주사도 효과가 없으면 서둘러 수술이라도 받아야 하나 신경 쓰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아프기만 한 증상이 가장 치료가 잘 될 수 있고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착한 협착증 증상입니다. 만일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면 다리에 힘 빠짐이라든가 운동마비 증상 또는 감각마비,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아프기만 한 증상 또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 등은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 않았다는 신호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착증은 신경주사 효과가 허리 디스크 탈출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주사 맞고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 재활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에서 상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협착증이 아닌 100% 순수한 근육 속 문제로 인해 아픈 거라면 당연히 이분처럼 신경주사가 아예 1%도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신경주사 효과가 없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MRI 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분들의 근육 치료와 근육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척추를 전체적으로 만져보면서 뭉치고 아픈 근육들을 체크합니다. 근육 상태는 MRI에서도 일부 보이지만 직접 만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확실합니다. 목부터 등 근육,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들을 다 만져보고 어디가 얼마나 굳어있고 뭉쳐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좌우의 균형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확인합니다. 근육이 많이 굳어있고 뭉쳐있을수록 통증도 심하지만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또 근감소가 심한 분들은 근육이 단단히 뭉쳐있기보다는 흐물흐물한 분들이 많습니다. 겉근육이 흐물흐물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몸속 깊은 곳에 뼈와 붙어있는 심부 근육들은 단단히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굳어있고 뭉쳐있는 근육들은 침, 약침, 봉침 등으로 풀어줍니다. 또 손으로도 만져서 풀어주는데 이걸 추너요법, 도수치료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루에도 4에서 6차례 반복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쉬고
풀어주고 쉬고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2주 이상 근육들을 반복적으로 풀어주면 이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통증이 줄기 시작하면 저강도의 재활 운동을 통해 약해진 근육들의 근기능 회복 운동, 즉 근육 재활 운동을 시작합니다. 뭉친 근육들이 다 풀리고 재활 운동을 통해 약해진 근육들의 기능이 살아나면 허리를 훨씬 더 잘 탱해주니까 신경학적 방사통도 좋아지고 만성적인 근육 문제에서 발생하던 허리 통증과 근육통들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협착증과 디스크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 환자분의 입원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빨리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통증 없이 얼마나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분의 치료 결과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댓글에 링크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꼭 치료 후 결과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로그인이 어려우실 경우 위에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치료 후 결과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